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북인이라면 이곳을 참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새만금인데요. 기회의 땅이 될 듯 말 듯 애를 태우고 이제는 전북을 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잼버리 이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새만금.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과 함께 다시 쓰는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임 후에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염원과 소원을 담아서 미래의 먹거리 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북 도민이라면 사실 새만금에 관심은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 땅이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또 받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인 만큼 더욱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중책을 맡게 된 소회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취임 이후에 바로 네. 큰 행사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잼버리 전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네.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맞습니다. LH 그룹에서 1조 8천억 투자를 했고 네. 또 바로 이어서 잼버리가 또 있어서 저도 숨가쁘게 왔고 이제 좀 업무 파악을 하는 주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업무 파악 중에 네.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과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정말 도민이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는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또 같이 함께 네. 원팀이 돼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임이 되셨을 때 상당히 네. 좀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전까지는 보통 행정가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청장의 네. 역직을 맡으셨는데 네.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다라고 네. 해서 뭐 매스컴에도 많이 이렇게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청장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네. 나의 이런 면이 좀 적임자로 판단됐겠구나라는 예.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한 40년 했는데 예. 지금 새만금이 34년 됐거든요. 그래서 1991년도에 첫 삽을 뜰 때부터 새만금 역사와 같이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도의원 하면서 또 새만금 특위를 하면서 네. 새만금이 어떤 방향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또 정책 제안도 했고 예. 그리고 또 MB 정부 출범해서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인수위원회 새만금 TF팀이 꾸려졌어요. 거기에 이제 강만금이라고 하는 강현옥 지사가 팀장이고 예. 제가 전문위원으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 예.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자문이고 이런데. 정치인들은 되게 자문위원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MB 정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김경한이다 해서 제가 그렇군요. 전문위원으로 참석해서 그 당시에 그 각 부처의 실국장들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기본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MP가 네.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본 계획을 그때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 이후에 보수 정부에서는 항상 새만금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일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방조제 준공할 때 그때는 제가 농어촌공사에 또 상임감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준공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는 그 새만금의 전라북 도민의 역사가 저도 함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유일하게 그 중앙선대위에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께서 그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거기에 또 제가 위원장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인수위원회에서 새만금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단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30년 동안 계속 새만금에 관련된 일을 쭉 했기 때문에 네네. 정치인이면서 새만금 전문가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이 새만금의 새로운 예.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제가 이렇게 청장으로 오지 않았나 하고 네. 그건 바로 이제 새만금의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이제 정말로 말뿐이 아닌 네. 동북아의 그런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치인하고 또 이 행정인으로 오셨잖아요. 청장님으로 오셨는데 네. 물론 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또 느끼는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예. 근데 막연하게 새만금을 이렇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이나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직접 제가 이제 청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로드맵도 짜야 되고 그렇죠. 또 새만금이 정말 전북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이걸 짜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인하고 행정가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장으로서의 말을 한마디는 그건 바로 새만금에 관련된 청을 대표하는 정부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옛날 정치인은 그냥 뭐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막 건의를 하는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게 청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새만금에서 꼭 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100년, 1000년에 우리 전라북도 먹거리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제대로 담아내야 된다. 예. 이것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이제 새만금과 함께 인연을 해 왔는데 예. 첫 삽을 뜰 때도 그곳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첫 인상이 좀 어땠습니까, 새만금? 저는 그 당시에는 국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을 일환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우리 전북 땅이 이렇게 넓어진다 하는 그런 막연한 젊었을 때 생각으로 예. 희망을 부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를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기회의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이런 간척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렇게 광활한 땅이 지금 이 땅 보면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고 싱가포르 면적의 약 3분의 2 정도 돼요. 어허. 싱가포르 나라 면적에. 네네. 그래서 이런 광활한 땅을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전라북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GRDP나 GDP나 우리 17개 시도 중에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뒤에서. 예. 근데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빅픽처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라북도가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새만금 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네. 새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도민분들도 사실 새만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럼 우리 청장님께서는 네. 나는 이것까지 알고 있어라는 또 정보가 있다면 이제 그게 말씀해 우리 주시면 어떨까요? 보수 정부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네네. MB 정부에서 가장 이게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네. 바꾼 거에 대해서 MB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하셔서 또 그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TF팀을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이 그때 짜여진 거예요. 그거는 TF팀을 안 만들었으면 중구 난방으로 개발이 됐겠죠. 네네. 그리고 농지로만 지금 썼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 대표 시절에 전북에 오셔서 제가 그때 전북 도당 위원장했거든요. 예. 오셔서 새특법을 그때 사인을 하셨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밖에서 이렇게 국회법을 사인한 건 처음이다. 그것도 김한주 지사가 그때 오셔서 직접 내놔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했어요. 예.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월 2일 날 직접 새만금에 오셔서 저를 임명한 내용 또 이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새만금에 다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예. 규제를 철폐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8분의 대통령이 지났는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어떤 대통령도 전부 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그런 애정을 갖고 있다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만금이 이제 어떻게 개발하느냐, 좀 빨리 가느냐, 좀 더디게 가느냐 이런 문제지. 예. 새만금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회의 땅이고 이제 희망의 땅이다. 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미래를 맡겨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스터 플랜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한 50년까지가 그 개발의 그렇죠. 끝인가요? 계획이 세워져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 몇 단계 중에 몇 단계가 지금 실행 중이고 네. 정말 50년까지 가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네. 하고 총장님으로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 새만금 원래 계획을 세울 때 23조 투자를 계획이 됐거든요. 예. 22조 몇 것인데 총 하면 23조 정도 되는데 이제 현 상황에 맞게 또 투자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10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절반 2단계. 가량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010년 2020년까지 예. 1단계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지금 2단계 하고 있어요. 2단계 중이군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한 50%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50%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게 2050년까지 4단계까지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2040년 정도 앞당겨야 된다. 10년 정도는 앞당겨야 된다. 전 그러면 10년이면 굉장한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이걸 선제적으로 말씀이신데요.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 한 16년 정도 남았는데 네. 16년 동안에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춰야 된다. 그리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때는 이제 모든 새만금이 정말 미래 먹거리 우리 전북의 희망의 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0조가 투자가 됐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 13조 더 투자가 되는데 저는 13조뿐이 아니고 기업 유치까지 해서 한 30조 투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기업이 지금 10년 동안 새만금 개청 이후에 10년 동안 약 한 7조 8천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한 10조 계획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앞으로 새만금은 저는 2050년까지 할 게 아니고 저는 2040년까지 완전 마무리를 해야 된다. 어허. 예, 그래서 정주 여건도 그러고 모든 전라북도 도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새만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네. 우리 또 차츰 우리 새만금 전문가이신 청장님은 새만금에서 뭘 하고 싶으신지도 이게 예. 또 궁금하기도 해요. 투자 네. 차원에서도 좀 깊게 새겨들어야 할 그렇죠. 답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취임 이후에 지금 3개월 됐는데요. 예. 지금 새만금은 다시 새롭게 그 백지 상태에서 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MB 정부에서 그래서 14년 왔기 때문에 그동안 부분 변경은 조금씩 됐어요. 기본 예. 계획이. 근데 이제는 수요에 맞게 그려야 되거든요. 산업단지가 지금 전체 면적의 9.9%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농업 약 한 30%가 넘어요 또. 그래서 그게 이 기본 계획이 지금 엄마라서 잘 안 맞아요. 지금 10년에 그린 거라. 산업 부지가 좀 더 그렇죠. 풍족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땅이 없어서 지금 기업들을 못 주고 있거든요. 땅이 없어서.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3대 허브를 제안했습니다. 3대 허브. 첫째는 그 2차 전지 특구가 됐으니까 예. 첨단 산업 허브를 만들자. 첨단 산업 허브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뿐 아니고 외국 기업들도 다 와서 새만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네. 그리고 새만금이 또 강점이 뭐냐면 원수도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다른 지역은 국토부에서 땅을 매입해야죠. 또 산자부에서 조성을 해야죠. 또 지자체에서 분양을 해야죠. 또 허가 내려면 지자체 또 뭐 시군 도까지 거쳐야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만금은 유일하게 우리 청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네, 청에서.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네. 완공까지 네네. 전부 다 원수도부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엄청 강점을 가지고 있죠. 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국제투자진흥지구도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 2차 특구 지정도 지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1년 사이에 그렇게 6조 6천억 또 이제 곧 1조 2천억이 들어와서 7조 8천억 또 연말까지는 10조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새만금 개청이 10년이 됐는데 네네. 그동안 9년 동안은 1조 4천억 들어왔어요. 9년 동안. 근데 1년에 이제 7조 8천억 연말까지 가면 이제 10조 1년 반 되면 네네. 10조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되고 또 2차 전지 특구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또 우리 2차 전지 특구 지정은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열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네네. 과연 전라북도 되겠느냐 하는데 그 김관영 지사께서 1% 가능성만 있어 도전하자. 그래서 정말 김관영 지사가 그 PT까지 본인이 직접 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 원료 그 네 군데 지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원료 투자 그 2차전 특구지가 우리 새만금이 된 거예요. 네네. 원료가 이 전체 2차 전제 70%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회의 땅이 이제 새만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제때 공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바로 내일 바로 나는 인허가 해서 짓겠다 하면 좋습니다. 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땅이 부족해요. 허허. 그래서 그런 첨단 산업 허브를 확충하자.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네. 또 2차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식품 푸드 허브를 만들자. 네. 항만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 항만이 식품 허브항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 항이 네. 다 특화돼 있거든요. 네네. 부산은 어디 뭐 인천 어디 특화돼 있는데. 특화가 돼 있군요. 예, 그럼 식품 특화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번 9월에 네덜란드 노트르담 항을 가고 거기 또 전문인 그런 세계적인 식품 기업도 만나고 다 하기로 했었는데 예. 조금 늦어져서 제가 12월에 지금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푸드 허브를 만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또 농식품이 대한민국 적자가 약 한 370억 불이에요. 370억 불이면 1년 적자가 한 50조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 작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우리 아마 호남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농식품 하나도 안 나요. 무슨 과일이 나지도 않아요. 다 수입해서 가공해서 그 유럽의 그 6억 인구를 70% 정도 장악해서 먹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가 약 380억 흑자를 내고 있어요. 농식품에서 380억 흑자를. 어허.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틀담 항이 지금 그 식품항이 50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동남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동남아는 새만금뿐이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새만금 근교에 반교에 약 2시간 거리에 2시간 거리에 비행기나 뭐 2시간 거리에 보통 한 20억이 15억에서 20억 인구가 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들은 이제 식품 문화가 이제 발달하니까, 네네. 예, 발전하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식품 허브로 만들어서 또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마침. 그래서 같이 연대하면 연동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연대하면 식품 허브로서 가장 적합지가 이 대한민국의 이게 새만금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이게 발전하는 거지. 네네.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이번에 탈도만큼 많은 그 잼버리지요. 네. 거기를 비롯해서 거기에 700만 평에는 이제 관광 내저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컨벤션 허브로 만들자. 그 제2의 라스베가스나 뭐 이렇게 싱가포르의 뭐 그런 벤치마킹해서 네네. 그렇게 만들자 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 3대 허브로 새만금은 새롭게 그리자. 네. 이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만 간다면 그렇게 계획을 그리고 기본 계획을 그렇게 그린다면 아마 정말로 우리가 전라북도가 네.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언급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잼버리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움을 새만금에도 가진 또 예.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고 네. 그 청자님도 참 그 모습 지켜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저도 아침 5시 반쯤 나가서 그 현장에 좀 계속 있고 또 총리님도 같이 이렇게 그 현장을 좀 계속 지원도 하고 이렇게 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잼버리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K-팝을 비롯해서 그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전부 어우러져서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어우러져서 이걸 유종 의미를 잘 거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서 그런 편지를 주거나 정말로 한국의 그런 새로운 먹과 맛을 알았다는 이런 것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잘못됐지만 예. 유종미를 잘 거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패로 보지 않고 네. 저는 그래도 성공은 그런 의미를 거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정말 좋거든요. 좋은데 네. 그 예산 없이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예산이 대규모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네. 새만금 개발청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네.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또 많은 우려 속에 또 네. 들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예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 저번 국회에서 총리께서 새만금 투자나 기업 투자,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또 정부에서 그런 기업 유치와 투자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런 과정에 이제 아시다시피 공항 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전주 간 그 고속화도로 네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새롭게 지금 이게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예. 대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해요. 용역을 실시하고 또 그걸 과정에 제가 아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금 빅픽처를 짜기 위한 지금 짜고 있거든요. 네. 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기 조절이 되고 또 뭐 어떻게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산 이제 국회 과정이 남아 있고 네네. 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14년 됐는데 기본 그림이 새로 그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30억을 해줬거든요. 예. 원래는 그 조금씩 부분 변경하는 건데 그 빅픽처 새롭게 전북 도민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그려봐라. 그런 그리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예산이 전부 깎여서 뭐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동안 이제 봐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약 10조가 투자가 됐고 또 앞으로 12조, 13조 정도 투자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 이런 큰 그림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 3대 허브의 큰 그림을 그리면 자연적으로 예산은 또 확보될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도민 여러분께서는 뭐 실망하고 또 이렇게 또 뭐 헐지는 않아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산업 용지라든지 관광 용지를 예. 또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SOC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항만이라든지 예. 공항 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특히나 이 새만금 공항의 예산이 90% 정도가 예. 삭감이 돼서 이거 예. 거의 뭐 무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게 2차 전지나 이런 것은 원료나 수출할 때 항만을 이용한답니다. 항만을. 항공이 아닌 항만. 예, 항만. 예. 그래서 이제 항공은 아마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칩이나 좀 고가를 이렇게 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만을 더 좀 확충해둘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항만을 어떻게 특화되게 좀 해둘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예. 식품 푸드 허브 항하고 이런 이제 기업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항하고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건 이제 그런 애수 사업들을 그려 나가니까 그렇게 뭐 지금 뭐 중단이다. 예. 무슨 예산이 삭감돼서 어렵다 이런 것은 조금 지나 보면 또 네네. 또 서로 다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지는 네네. 좀 이제 시기를 보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제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께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뭐 좀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지 않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요. 저희가 뭐 그러면요. 보면 그게 되는 그 걸까요? 수요에 맞게 하자. 저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SOE 사업은 정부가 투자를 해주고 그동안도 보면은 이제 남북도로 뭐 동서도로 뭐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뭐 방수제, 방조제 이런 건 다 했잖아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다 깔렸어요. 네. 깔렸는데 그런 아까
그런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려면은 그런 내부 간선도로, 뭐 고속화도로, 항만, 공항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저는 수요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지 네네. 이걸 뭐 전북 도민을 뭐 어떻게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한창 2차 전쟁 기조로 사실 새만금이 네. 주목을 많이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잼버리 이후에 또 유의미한 결과가 또 있었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기대감이 한층 올라섰는데 또 잼버리 후폭풍이 네. 혹시나 또 부작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뭐 후폭풍은 네. 뭐 아니라고 이렇게 또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어요. 정말로 투자 기업들이 이게 한 군데라도 투자를 못 하겠다. 또 그 협약을 파기하겠다 했으면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근데 더 지금 들어오고 있다니까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수혜에 맞게 예. SOE 사업들도 추진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이 올해로 개청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한 번 또 미래를 또 그릴 때가 오지 네, 않았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 10년을 돌아보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네. 미래를 그리려면 이제 과거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봅니다. 이 새만금이 개청이 10년이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그 새만금청의 역대 청장이 제가 이제 6대예요. 5대 청장이 쭉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새만금의 개발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 우리 직원들 다 150명이 지금 뭐 열심히 원팀이 돼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오로지 기업 유치. 이 현 정부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새만금도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예. 기업인이 어떻게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세금이 또 많이 거치잖아요. 예. 그럼 국가가 또 부강하게 되고 전라북도 살림이 또 부가가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만금은 앞으로 첫째 과제가 기업 유치다. 네, 기업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푸드 허브도 되고 컨벤션 허브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10년은 준비 단계다 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바로 기업 유치다. 그래서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예.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 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제가 보기에는 2040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새만금이. 네. 네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 그 잘 기본 계획을 그려놔야 그게 이제 쭉 역사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긴 시간 다양한 이슈로 함께 하면서 그 고된 순간들도 참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참 이 새만금 프로젝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또 네. 행복했다, 네. 또 보람 있었다라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이제 MB 정부 때 인수위원회에서 예. 전문위를 하면서 정치인이 솔직히 각 실국의 그 부처에 딱 파견 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의 주재하고 예, 예. 야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러냐 30% 뭐 70%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산업단지로 바꾼 거 그걸 정말 잘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정부에서 제가 새만금 TF 단장을 하면서 이번에 국제투자진흥 지정도 예. 개발을 그때 100대 과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계속 국회에서 표류하고 이게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 바로 됐잖아요. 국제 투자지원가 되니까 이제 법인세, 소득세가 면제되고 뭐 여러 가지 되니까 막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전북 사람으로서 정말로 새만금과 역사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새만금에 이렇게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이 원하고 전북 도민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새만금은 그려져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 제가 앞장서서 우리 전북 도민과 함께 네. 새만금의 그런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정말 새만금이 우리 미래 세대 예. 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려나가는 어떤 마스터 플랜에 뭐 청장님께서 또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네. 그러려면 사실 뭐 도내 정치인들과 네. 그리고 또 기관의 단체장님들과도 네. 이제 같은 어떤 협의와 네네. 협치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또 여당의 예, 예. 또 정치이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야당의 정치인과 또는 김관장님들과 네. 이런 협치나 이런 것들이 네. 원활할까라는 네. 그런 고민도 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예. 또 저희가 바라볼 수 지금 있을까요? 그 김관영 지사님하고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은 통화도 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행사 가서 만나고 또 만날 때 저번 때도 행사 만날 때 제가 10분 전에 연락을 해서 10분 전에 좀 만납시다 해서 같이 만나서 또 네. 새마음 관련해서 대화하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협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님하고는 이제 정치 노선은 틀렸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오래전부터 맺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전에는 조금 새만금 청과 전라북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삐걱거렸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사님도 역시 그러고 또 도청 공무원들도 그러고 우리 새만금청 공무원들도 그러고 네. 모든 부분을 새만금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같이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게 제가 또 주문도 했고 또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 새만금 발전과 개발과 새만금의 영광을 위해서는 네. 같이 하자 이런 것이 강하게 지금 의기투합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천장님께서 이렇게 새만금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네. 정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새만금은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 기지다. 그렇게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새만금은 이 땅 한 평도 다른 데로 못 가요. 영원히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전라북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원래는 새만금 특별자치도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행정구획상 새만금을 못 넣게 돼 있어서 했는데 사실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새만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만금은 정말로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거기에 우리는 전초 기지로 만들자.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네. 뭐 강력한 포부를 뭐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또 내비쳐 주셨지만 네. 우리 도민분들에게도 네. 마무리 말씀으로 예. 한번 우리 청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고 예. 오늘 인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은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낼 그런 귀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가 산적해 있고 또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청장님의 앞으로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예. 도민분들께서 이제 새만금 하면 미소가 떠오르는 예. 그런 곳이 되길 바라면서 예. 저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